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자입니다. 올해 62살이죠. 30년을 은행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제 작은 정원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베란다 화분들 물주기예요. 토마토, 상추, 바질까지 정말 다양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손끝에서 자라나는 초록 잎사귀들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현수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결혼한 지 35년, 현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는 다정한 남편이죠. 64살인데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무역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거든요. 고마워요, 여보. 식탁에 앉아서 현수와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교 3학년이라 기숙사에서 지내고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호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죠. 오늘 미숙이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장미숙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는 소중한 친구죠. 미숙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아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심때 미숙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숙이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빨간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까지 정말 젊어 보여요.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바빠 죽겠어. 남편이 요즘 일이 많아져서 말이야. 미숙이 남편 얘기가 나오자 문득 궁금해졌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미숙이 남편을 직접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가끔 전화로 얘기는 들었지만 얼굴을 본 건 정말 몇 번 안 돼요. 언니 남편분은 어떤 일 하시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남편? 무역 관련 일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무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현수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숙이가 남편 얘기할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요? 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혼자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요즘 현수가 늦는 날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요리하는 모습이나 가드닝하는 과정을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오늘 만든 된장찌개 영상을 찍어 봤어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명자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봤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얘기하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회식 어땠어요? 그저 그랬어요. 피곤하네요. 현수는 씻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 평온했던 삶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남편도 소개하고 싶고. 정말요? 좋죠. 드디어 미숙이 남편을 만날 수 있겠네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미숙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남편이 어떤 분일까 싶어서요. 토요일 오후에 미숙이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20층에 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벨을 누르니까 미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명자야. 거실이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미숙이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 곧 올 거야. 골프 치고 오는 길이거든. 아, 그래요? 골프도 치시는군요. 응, 취미야.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어.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가 일어나서 맞으러 갔죠. 여보 왔어? 친구 왔다고 했잖아. 아, 그래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소개할게. 내 남편 이현수야. 이현수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현수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런데 얼굴도 정말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마저 우리 현수와 똑같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아, 안녕하세요. 미숙이가 차를 더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명자 남편도 현수라고 했지? 이름이 같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눈빛이 왠지 어색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이름이 같다니.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우리 현수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현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무역 관련 일이요. 별거 아니에요. 무역이라니요. 우리 현수도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게 작은 회사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우리 현수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수 씨, 골프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나요? 우리 현수도 3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현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보. 왜요? 미숙이 언니 남편이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이름도 똑같고요. 현수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에 현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목소리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우연이겠죠. 현수가 대답은 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미숙이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가 쫑긋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물어봐도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요즘은 대답이 애매해요. 어느 날 현수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화면에 미숙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미숙이요? 우리 미숙이 말이에요. 왜 미숙이가 현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현수가 샤워에서 나온 후에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보, 아까 미숙이 언니한테서 전화 왔던데요? 아, 그래요? 잘못 걸었나 보네요. 잘못 걸었다고요? 그런데 왜 연락처에 미숙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상해요. 며칠 후에는 현수의 지갑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빨래를 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거든요. 2인분 식사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현수는 혼자 회식에 갔다고 했어요. 혼자 회식을 가는데 왜 2인분을 시킨 걸까요? 레스토랑 이름을 보니까 꽤 비싼 곳이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갔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언제 들어와요? 저녁 때 들어올게요. 라운딩하고 저녁까지 같이 먹기로 했어요. 현수가 나간 후에 혼자 집 정리를 하다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현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명함을 몇 장 발견했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미숙이가 다니는 회사 명함이었어요. 그런데 미숙이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었죠. 왜 현수가 미숙이 회사 명함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 미숙이한테 전화해 봤어요. 언니, 혹시 우리 현수랑 아는 사이예요? 응. 현수.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까 혹시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요. 아니야, 모르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미숙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현수 핸드폰에 미숙이 번호가 있고 미숙이 회사 명함도 있고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하고요. 저녁 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골프 치고 왔다고 하는데 얼굴이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통 골프 치고 오면 꽤 지쳐 보이는데 말이에요. 골프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누구랑 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대답은 하지만 뭔가 어색해요. 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대답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현수를 쳐다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참 밝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달빛 아래서도 감춰지는 비밀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보니까 좋다. 준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물어봤죠. 엄마,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는 골프 치러 갔어. 준호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참 골프를 좋아하시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맞아요. 현수가 골프를 시작한 건 정말 최근 일이거든요. 전에는 골프는 돈만 들고 시간만 낭비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 취미도 바뀌나 봐. 준호가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더라고요. 엄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준호가 가리킨 사진은 제가 미숙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년 봄에 벚꽃 구경 갔을 때 찍은 거였죠. 아, 그거? 미숙이 고모랑 벚꽃 보러 갔을 때야.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 사진 뒤에 누가 있어요?
응. 뒤에? 준호가 사진을 떼어서 보여줬어요. 저와 미숙이 뒤쪽으로 남자 한 명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때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누군가 뒤에 서 있었네요. 이 사람 아버지 아니에요. 준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현수 같아 보였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그날 아버지는 회사에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 같은데요. 체격이나 옷차림 보세요. 준호가 확대경을 가져와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히 현수 같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이상해요. 왜? 미숙이 고모랑 벚꽃 보러 간 날에 아버지가 왜 거기 계시죠? 맞아요. 정말 이상해요. 그날 현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요. 준호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거 봐요, 엄마. 준호가 보여준 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준호 친구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는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뭐가 이상한데? 자세히 보세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현수와 미숙이가 함께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지난주 토요일이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골프장에서 찍은 거래요. 지난주 토요일이라니요. 바로 현수가 회사 사람들과 골프 친다고 나간 날이에요. 엄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미숙이 고모랑 골프를 치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수가 미숙이를 모른다고 했는데 함께 골프를 치고 있다니요. 준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저번에 미숙이 고모 집에 갔을 때 만난 고모부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랑 닮았다고. 응, 그랬지. 혹시 같은 사람 아닐까요? 준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현수 핸드폰에 저장된 미숙이 번호, 미숙이 회사 명함,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미숙이가 소개한 남편과 우리 현수의 놀라운 유사함까지. 준호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엄마,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봐요. 준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명확한 사진이었어요. 현수가 미숙이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난 사진이야?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우연히 찍었다고 하던데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현수가 미숙이와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니요. 준호가 보여준 사진들을 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말 현수가 미숙이와 그런 관계일까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은행 생활로 키운 꼼꼼함이 발동했죠. 증거를 제대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수가 출근하고 난 후 그의 서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장 뒤 서랍 구석구석까지 뒤져봤죠.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현수 글씨로 적힌 일정표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미 점심 12시, 미 저녁 7시 골프 미 등등. 미라는 건 분명 미숙이를 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만났던 걸까요? 수첩을 더 뒤져보니까 작년부터 기록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라니요.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기른 화분들이 보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이때 현수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예전에 몇 번 통화했던 비서 정아 씨한테요. 안녕하세요, 정아 씨. 한명자입니다. 아, 부장님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현수가 요즘 많이 바쁘나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요. 정아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부장님이 요즘 외근이 많으세요. 외근이요? 네, 거래처 미팅이 자주 있으시거든요.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현수가 집에서는 회식이라고 했는데 정아 씨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어떤 거래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정아 씨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수가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했던 식당 근처로 가봤어요. 혹시 미숙이와 만나는 걸 직접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식당 근처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정말 현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미숙이와 함께였어요.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저한테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만나고 있었다니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현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니까 최근 몇 달간 결제 내역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비싼 레스토랑, 골프장, 심지어 호텔까지. 이런 곳들을 언제 다녔던 건지 전혀 몰랐어요. 특히 호텔 결제 내역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호텔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현수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점심은 뭘 드셨어요? 회사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또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미숙이와 함께 비싼 식당에서 먹었잖아요. 그날 밤 현수가 잠든 후에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미숙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잔뜩 있었어요.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보고 싶어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명자한테는 비밀이야 라는 문자였어요. 제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전화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미숙이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어요. 길게는 1시간씩도 통화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요? 제가 미숙이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둘은 이런 관계였던 거네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62살의 제가 남편과 친구의 배신을 받고 있다니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더 지켜본 후 결국 현수와 직접 얘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현수가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말했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요? 미숙이 언니와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현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당황한 티가 역력했죠.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사진,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요.
현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미안해요, 명자야.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봄부터요. 작년 봄이라니요. 제가 미숙이와 벚꽃 구경 갔을 때부터였다는 얘기네요.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거였어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현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미숙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요. 자꾸 만나게 되고 감정이 생겼어요. 감정이라고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35년이 뭐예요? 당신도 사랑해요. 하지만 미숙이와는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숙이 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 남편이라는 걸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미숙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남편 소개한다고 한 건 뭐예요? 미숙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당신 반응을 보고 싶다고요? 반응을 보고 싶었다고요? 저를 바보로 만들어서 재미있었나 봐요. 호텔까지 다녔어요?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대답해요. 그래요. 몇 번 갔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까지 다녔다니요.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미숙이 언니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럼 미숙이 언니와 헤어질 거예요? 현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둘 다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현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이해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알아요? 지루했다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이와는 새로운 감정을 느껴요. 새로운 감정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헌신짝이고요. 명자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수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였어요. 2시간 넘게 얘기했지만 현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현수는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서 울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현수와 대면한 다음 날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미숙이와도 직접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만날 수 있어요? 응.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미숙이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눈치챈 모양이에요. 어디서 만날까? 언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미숙이 집에 갔어요. 문을 열어준 미숙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언니, 우리 현수와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미숙이가 깜짝 놀라는 척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미숙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명자야, 이건 언제부터였어요?
미숙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작년 봄부터야. 처음에 저한테 남편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미숙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남편을 소개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왜 그런 장난을 쳤어요? 장난이 아니야. 그냥 내 반응이 궁금했어. 제 반응이 궁금했다고요? 저를 실험 대상으로 본 거네요. 40년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숙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미안해하던 표정에서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요. 명자야, 솔직히 말할게. 뭐요? 현수는 원래 내가 먼저 좋아했던 사람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 현수를 처음 본 건 내가 먼저야. 너보다 일주일 먼저. 고등학교 때 얘기라니요?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랑 내가 사귀기 전에 나는 이미 현수한테 고백했어. 하지만 현수는 나를 거절했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미숙이가 현수한테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현수가 너랑 사귄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내 친구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뺏어간 기분이었거든. 뺏어갔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이미 늦었는데. 미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40년 동안 참았어. 너희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억지로 축하해줬고. 그럼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면 복수지. 현수의 마음이 내게 돌아온 거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40년 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언니, 그래도 우리가 친구잖아요. 친구. 진짜 친구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지 않았을 거야. 뺏어갔다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결혼식 때는 왜 축하해줬어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왜 기뻐해줬어요? 연기했지. 40년 동안 연기한 거야. 40년 동안 연기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 우정은 다 가짜였다는 얘기네요.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내가 더 실망이야. 4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미숙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현수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넌 이미 현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 그럼 언니, 남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현수를 잊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미숙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을 빼앗아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현수도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숙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차가운 말이었어요. 40년 친구라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죠. 그날 미숙이 집을 나오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잃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었으니까요. 미숙이와 대면한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40년 친구의 배신은 더 아팠거든요. 주말에 준호가 집에 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결국 준호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현수와 미숙이 일, 그리고 미숙이가 말한 과거 이야기까지요. 준호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하시네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준호야, 아버지 욕하지 마. 엄마는 왜 아버지 편을 들어요?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준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 엄마,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그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준호와 저를 보더니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알았나 봐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준호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맞잖아요. 현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뭘 알겠어? 다 알아요. 미숙이 고모랑 만나는 것도 알고 호텔 간 것도 알아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준호야, 그만해.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준호는 계속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바람 피우는 게 자랑스러워요. 현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녀석아.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이 뭘 화를 내요. 부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둘 다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호주에 있는 수진이한테 전화했나 봐요.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엄마, 준호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아,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멀리 있어서 더 걱정되나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수진아. 그럼 이혼하세요. 수진이도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쉽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했어요. 엄마 나이가 이제 62인데 혼자 어떻게 살아? 혼자서도 잘 사실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한 분이잖아요. 강하다고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 갈까요? 아니야, 내일 있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현수와 또 얘기했어요. 아이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제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미숙이 언니와 완전히 끝내세요. 현수가 망설이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또 감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저와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도 소중해요. 그럼 선택하세요. 미숙이 언니냐 가족이냐?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아이들과 얘기한 후 마음을 정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30년 은행 생활로 단련된 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먼저 현수와 미숙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죠. 월요일 아침 현수가 출근한 후 그의 회사로 전화했어요. 정아 씨와 직접 만나자고 했죠. 정아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부인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점심때 만날 수 있어요? 정아 씨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정아 씨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정아 씨, 현수 일정 관리를 하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현수가 요즘 외근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회사 일인가요? 정아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알고 계시는군요. 정아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부장님이 요즘 개인적인 일로 자주 외출하세요. 회사 일이 아니에요. 미숙이라는 여자와 만나는 거죠? 정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아 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제가 정아 씨에게 부탁한 건 간단했어요. 현수와 미숙이가 만나는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는 거였죠. 왜 그런 걸 원하세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대응하고 싶어요. 정아 씨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부장님이 부인을 속이는 게 보기 안 좋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정아 씨의 도움으로 현수와 미숙이의 정확한 만남 일정을 알 수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법적 대응 준비였어요. 이혼을 할 건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준비는 해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시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조언해 준 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는 거였어요. 사진이나 녹음 같은 물리적 증거 말이에요. 그래서 탐정사무소도 알아봤어요. 요즘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의뢰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시니어 불륜이 늘고 있거든요. 탐정사 말을 들으니까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사가 현수와 미숙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였죠.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예요. 이제 재산 관계도 조사해 봤어요. 우리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까지 모든 걸 정리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수가 제 모르게 큰 돈을 빼서 미숙이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뒀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재산 은닉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현수가 이혼에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행에서 30년 일한 경험으로 현수가 숨긴 돈을 다 찾아냈거든요. 부인께서 금융 전문가시니까 이런 건 금방 찾아내시네요. 변호사가 감탄하더라고요. 준호도 제 계획에 동참했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호야, 내가 찍은 사진들 더 있으면 모두 모아줘. 준호 친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수와 미숙이의 추가 증거들을 더 모을 수 있었어요. 이제 사회적 압박도 가할 계획을 세웠어요. 현수 회사 동료들과 미숙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릴 준비를 했죠. 특히 미숙이가 다니는 동창회 모임에 저도 참석해서 진실을 폭로할 생각이었어요. 명자 씨,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가 걱정해줬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현수와 헤어지더라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제 명의로 된 자산을 정리했죠. 다행히 제가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다니. 준호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은행에서 30년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현수와 미숙이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때가 왔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먼저 현수와 미숙이가 만나는 자리에 제가 나타나기로 했죠.
정아 씨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에 둘이 평소 가던 레스토랑에서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리 레스토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저녁 7시 현수와 미숙이가 들어왔어요.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저는 미리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이 메뉴를 보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있었죠. 현수가 미숙이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역겨웠어요. 집에서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제가 일어나서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현수와 미숙이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명자야, 왜 여기 있어? 미숙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제 남편과 친구가 데이트하는 걸 구경하러 왔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야, 여기서 이러지 마요.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럼 어디서 이러라는 거예요? 제가 큰 목소리로 말하니까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방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게 방해가 아니고 제가 항의하는 게 방해라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미숙이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명자야,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숨길 것도 없잖아요. 현수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명자야, 제발 조용히 해요. 손 떼세요. 이제 제 남편 아니에요. 그때 레스토랑 안에 있던 다른 손님 중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수 회사 동료의 부인이었거든요. 어머, 현수 부장님. 그 부인이 우리를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부인. 제가 인사하니까 그 부인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분은 제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에요. 제 남편과 사귀고 있어요. 그 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넘게 불륜 관계예요. 호텔도 다니고요. 현수가 정말 당황해서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부장님 부인이 핸드폰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는 거겠죠. 명자 씨, 진정하세요. 미숙이가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정하라고요? 40년 친구가 제 남편 꼬셔가 놓고 진정하라고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타났어요. 손님들, 다른 곳에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나갑시다. 우리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현수 씨, 이제 선택하세요. 저를 선택할 거면 지금 당장 미숙이와 끝내세요. 명자야. 대답 안 하면 이혼해요. 미숙이가 끼어들었어요. 명자야, 현수는 이미 선택했어. 뭐라고요? 현수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너와는 이혼하고 나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 씨, 정말이에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명자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다음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거든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현수가 미숙이를 선택했다고 하는 순간 제 복수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미 여러 가지를 준비해뒀거든요. 다음날 토요일 현수가 골프 간다고 나간 사이에 준비해둔 일들을 실행했어요.
먼저 현수 회사 동료들에게 어제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보냈어요. 김 부장님 부인이 이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겠지만 제가 직접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수가 불륜 중이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사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니 금세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모두들 충격받은 것 같았죠. 다음은 미숙이 차례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미숙이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어요. 미숙이가 제 남편과 1년 넘게 불륜 관계입니다. 동창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진 증거들도 함께 올렸어요. 현수와 미숙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들이었죠. 동창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미숙이가. 명자야 많이 상처받았겠다. 미숙이한테 너무 실망이야. 미숙이한테도 직접 전화했어요. 언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명자야 왜 이런 식으로 해? 언니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미숙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줘. 나도 체면이 있어. 체면요? 제 남편 빼앗아 갈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정아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부장님 부인 급하게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장님에 대한 거예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정아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아 씨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부인 부장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부장님이 미숙이 씨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여자도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박영이라는 여자예요. 정아 씨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현수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부장님이 다니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래요. 미숙이 씨보다 더 젊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수가 미숙이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다니요. 미숙이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정아 씨, 이 박영이라는 여자 연락처 알 수 있어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저녁에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만날 수 있어요? 왜? 또 뭘 하려고? 언니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미숙이가 마지못해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숙이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동창들한테 질타를 받았나 봐요. 무슨 얘기인데? 제가 정아 씨한테 받은 사진을 미숙이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현수가 언니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어요. 미숙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지? 사진이 증거예요. 박영이라는 여자래요. 미숙이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지난주예요. 언니가 현수와 만나지 않은 날이에요. 미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날 속였구나. 언니만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속이고 박영이라는 여자도 속인 거예요. 현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 알았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이 언니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이가 정말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40년을 기다렸는데. 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제 현수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거였어요. 저도 미숙이도 박영희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미숙이가 현수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숙이가 현수에게 따지고 들었고 박영희라는 여자까지 연루되면서 현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거든요.
월요일에 현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친 표정이었죠. 명자야,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미숙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박영희 얘기를 하던데요. 아, 그래요? 당신이 미숙이한테 말한 거죠? 네, 말했어요. 현수가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미숙이도 저를 떠났어요. 박영희도 연락을 끊었고요. 결국 현수는 모든 여자를 잃은 거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명자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다시 시작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요. 1년 넘게 저를 속이고 바람피우고 심지어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용서를 구한다고요? 현수 씨, 너무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 돼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이혼 준비도 다 했어요. 현수가 정말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대로 할 거예요.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제가 준비해둔 증거들 때문에 현수는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 다음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현수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부인께서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상대방이 불리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가 받은 금액이 꽤 컸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죠. 현수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됐죠. 미숙이는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동창회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게 됐고요. 명자야, 정말 미안해. 이혼이 끝난 후 미숙이가 저한테 사과 전화를 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나도 현수한테 속은 거야.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언니 일이에요.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언니와는 끝이에요. 40년 우정도 그렇게 끝났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이혼 후 새로 시작한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 채널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시니어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 일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가끔 현수를 보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든가 봐요. 하지만 제게는 후회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베란다 화분들 물주기예요. 예전과 똑같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더 이상 현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명자의 소소한 일상이 구독자 5,000명을 넘었어요. 요리, 가드닝, 그리고 제 경험담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명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시작했어요. 댓글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낸 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어제는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에요. 비슷한 연령대 여성분들과 함께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니까 재미있어요. 명자 씨는 정말 당당하세요.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준호가 주말에 집에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전에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요. 준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수가 언제 들어올지 기분이 어떨지 계속 신경 쓰며 살았거든요. 수진이도 호주에서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지난주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릉에 이틀 있으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명자의 혼자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도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요. 명자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니까 뿌듯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박순희 씨와 특히 친해졌어요. 순희 씨도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분이에요. 명자 씨,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친구와 함께 계획하는 여행이라니 정말 설레어요. 가끔 현수 소식을 들어요. 혼자 살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이한테 연락해봐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오히려 현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할 정도예요. 만약 현수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지루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았을 거거든요.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오늘은 뭘 할까,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강습에도 신청했어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시니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벌써 구독자분들이 제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파스타 요리를 소개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명자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시니어를 위한 간단한 파스타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시청자분들도 제 에너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명자 씨 보면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현수와 미숙이가 제게 준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죠.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화도 많이 났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나니까 더 강해진 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저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줘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 밤에는 순희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래요. 연애 영화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혹시 새로운 인연이 생길까요? 글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설레어요.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설레어요.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명자의 소소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